이재명 지사 좀 얘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변호인단을 선정을 했는데 면면을 보면 수원지검장 출신도 있고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떻게 전략을 세웠다고 해석을 하십니까? 아마 돈을 상당히 쓰기로 이제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변호인단을 구성하려면 지금 비용이 얼마나 나갈까 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저희가 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건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고 내가 못할 것 같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면 사건을 다른 변호사님한테 토스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강찬우 변호사님이 이것도 저는 이분과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특수통 검사로 서초동에서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임료를 상당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분이. 그리고 그 전에 뭐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옛날에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이럴 때는 정관예우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강찬우 변호사님도 대표적인 정관 출신의 특수통 검사고, 그리고 지금 이태영 변호사도 그 수원지검의 공안부장 출신이니까 정관이고, 그리고 요즘 법무법인 화하구가 또 잘 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쪽과 가까웠다. 그리고 호남분이 많이 계신다 이런 거 해서 진보 진영일 때 화우가 좀 잘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변호사를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한 얘기와는 달리 정관 기준으로 선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지사 측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판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여배우 스캔들 문제나 김혜경 씨 문제나 이런 문제 일단 한시름 털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력 질투해서 결국은 이것도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로 판결을 내리면 결국은 그러고 나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한 모든 그 능력을 동원해서 이 재판에서도 어쨌든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나와야만 본인의 대선 가도에 어떤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국민소송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대리인이 이정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이번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상대편이 생각보다는 별로였다, 수준이. 예, 그러니까 제가 수준이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검찰이 생각보다는 정치적이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피의자가 트위터를 사용한 게 있다고. 예, 근데 장소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 경찰 쪽에서 다음 아이디 KCK631000이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지사님 태극기다라는 걸 왜 흘렸겠습니까? 신기한 게요. 들은 얘기인데 접속지의 70% 이상이 집무실이었어요. 그 경기도지사 집무실에 압수수색 영장 나왔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성명불상자는 누구냐? 사실은 이재명 지사님이에요. 뭐 그런데 집무실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목줄을 지는구나. 이거는 이제 더 할 수가 없어요. 향후 이제 법적 절차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있는데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 솔직히 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조금 이 얘기를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에서 70%가 사용됐다. 그러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넘겼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 내용이 혹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좀 경찰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런 어떤 뉴스가 보도된 적은 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들은 이야기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출처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만약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뭐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로부터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밝혔을 텐데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근거 자체가 조금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서로 이게 근거가 있어서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혐의를 입증하는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해당 트위터 계정에 등록되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 계정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의 부인이 직접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 캠프에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공유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아이디는 직접적으로 트위터에 등록된 아이디가 아니라 그냥 다른 아이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일한 아이디를 이메일을 자기가 자기 집무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정상적인 이메일 아이디 사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가지고 뭐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를 김혜경 지사가 사용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저 팟캐스트를 조금 더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이정열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트위터 계정을 누군가 사용을 했는데 그게 뭐 이가 직접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뭐 소송인단의 변호인으로서 이게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할까요? 계속적으로 네. 좀 의혹을 제기하는. 일단은 뭐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는 특성들인데 그게 이제 어떤 팩트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누구한테 들었다 추측이다 이런 걸로 해서 무슨 억하심정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밝혀진다 한들 그게 공익과 뭐 공정한 세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도 저는 좀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이게 마무리가 되면 좀 정리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이제 더군다나 또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재정 신청까지 또 그렇게 또 하면서 재판 고등법원 쪽으로 또 뭐 몰아가고. 예. 근데 이제 해경군 홍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 사회 그 뉴스에 계속 화두가 될 필요는 이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겠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대업 선수 솔직히 방법이 없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아마 재정 신청 말씀하셨는데요. 김영환 전 의원 측에서 한 그 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재정 신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한 거잖아요. 그랬죠. 누군지 예.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성명 불상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좀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뭐 이거는 더 이상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선거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사건이 너무너무 많고 이재명 지사는 보통의 그 선거 당사자들보다 사건이 많으세요. 예. 많고 또 이렇게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만 재정 신청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선거 사건도.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과 된 사람이 있으니까 재정 신청까지 다 신청해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사건들이 많으니까 더 이렇게 재정 신청까지 하나라고 바른미래당의 그분을 그럴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재정 신청까지 하시기도 하는데 가능성은 이제 훨씬 떨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낸 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글쎄요 동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에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 나도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도 사실은 이제 재판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도 당원권 정지라는 출당이 내용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컨대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친문 진영으로 분류가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진영에서 좀 떨어져 있는 본인만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에서 김경수 지사와 다르게 다른 어떤 대우를 한다거나 아니면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두 측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진보 진영의 전체적인 갈등으로 비춰지면 그게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나와 이재명 지사는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당내 분란이나 당내 어떤 논란이 되는 요소를 잠재우게 되면서 민주당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지율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가 저런 표현을 해서 이재명 지사 측을 일정 부분 좀 다독이는 그런 형태의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런 이재명 지사랑 김경수 지사가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당에서 그렇게 중요한 당직을 맡진 않아요.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 그거 관할하는데도 힘든데 당에서 무슨 중요한 당직을 하겠어요. 그래서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일한다는데 보통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다 그냥 평당원 비슷한 일밖에 못해요. 투표나 하고 당대표 선거하면 이러지 무슨 당직을 하겠어요. 근데 그리고 백의종군 할 때 일개 병사처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에 와서도 평당원이라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의 결과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 단결, 단합, 유독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제 지지자들끼리는 갈등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고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민소송인단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보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좀 글을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가 반면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재명 지사가 사퇴할 일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냐라고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해찬 대표도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현역 경기도 지사이고 또 그다음에 차기 어떤 대권 주자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당내 본인만의 어떤 확고한 어떤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뭐 출당 조치를 내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